엽산 말고 철분제는 어떠냐? 철분은 언제부터 먹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 네. 우리나라의 보아선호 치료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배지선 원장님. 좋은 치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제안 TV의 이병환입니다. 배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배 원장님, 네. 지난번에 우리가 임신 중에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서 엽산 얘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엽산 말고 철분제는 어떠냐? 사실 엽산, 철분 같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또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국가에서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네. 임신 전 엽산제를 주고요. 아. 임신 중에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할 정도로 임신 중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가 철분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할 정도니군요. 네, 보건소 가시면은 등록하시고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혈색소의 주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과 함께 혈액량이 늘면서 빈혈 증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출산 때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음.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자궁도 커지고 태반에 어떤 혈관들이 늘어나면서 혈액량이 임신 전보다 40% 이상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니까. 희석 효과로 인해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또한 이렇게 늘어난 혈액은 결국은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때 태아가 자신의 어떤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양의 철분을 모체로부터 가져가요. 그래서 임산부는 사실 철분이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수유 시에 발생하는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철분 섭취를 해서 체내에 철분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철분이 중요하군요. 야, 혈액이 40%까지 늘어나니까. 네. 예, 그래서 엽산 같은 경우는 임신 전부터 먹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철분은 언제부터 먹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지급하는데요. 네. 임신 16에서 20주부터는 태아의 성장과 출산 그리고 빈혈 방지를 위해서 매일 30mg씩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그리고? 빈혈이 있다면 네. 반드시 매일 300mg 이상의 철분제를 함유한 철분 제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임신 초기에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복용을 시작하셔서 최소한 분만 때까지는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네. 분만 후에도 빈혈이 있다 그러시면 네. 한두 달 더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철분도 중요한 게 앞서서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철분이 부족하면 전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두통이나 탈모도 올 수가 있고요. 네.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해서 피로감이 심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이유 없이 불안해질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임신을 하거나 수유를 하시는 엄마들은 이제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 붉은 살코기와 닭고기 위에 어떤 육류와 생선, 콩 등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임신했을 때 필요한 양만큼을 다 음식으로만 섭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철분제로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사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더 드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빈혈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그냥 어지러움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지러우면 빈혈이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빈혈이라는 거는 혈액 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네. 있고 혈색소 수치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해야 빈혈이라는 거지. 맞아요. 어지러운 증상은 전혀 다르죠. 그거는 빈혈이 아니라도 딴 증상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임신하면 처음에 피 검사하니까 거기서 확인하셔서 빈혈이 있으면 철분제를 더 드셔야 된다. 네,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철분제 복용할 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좀 있죠.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분제가 사실 흡수가 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복에 먹을수록 이제 흡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좀 속이 좀 안 좋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속쓰림에 어떤 증세가 있다면 네. 흡수율이 조금 낮더라도 식후에 복용하시는 게 나을 수가 식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무기염 철분제인 황산제일철, 글루콘산철, 푸마르산철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계 부작용을 사실은 좀 흔히 일으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변비가 있고 위장관 좀 약한 임신부라면은 유기염 철분제를 유기염철. 복용해 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카페인, 탄닌을 함유한 차나 우유 유제품들은 철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철분제 복용 한두 시간 전후로는 그런 음식들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유제품이 또 방해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오렌지 주스나 뭐 산성 음료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드시면은 이제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철분제제 복용하시면은 변이 이제 검어진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흡수되지 않은 철분이 체내로 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소화불량이나 뭐 변비, 설사 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꼭 하셔가지고 맞아요. 본인에게 맞는 철분제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분제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부작용 없는 철분제를 선택하시면 건강하게 철분제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철분제를 먹으면서 속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속이 안 좋은 경우도 많고 뭐 변비가 오시는 분도 많고 맞아요. 해서 철분제도 사실 종류가 좀 다양해요. 네. 알약 형태도 있고 액상 형태도 네.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조금 변경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세요? 또 이제 출산 후에 네. 출산 이제 사실 임산부에게 권유하진 않고요. 네. 출산 후에 어떤 빈혈 증상이 있어서 힘드신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도 도움이 아, 된다는 거를 말씀을 고압산소 드리고 치료. 싶어서 우리나라의 네. 고압산소 치료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배지선 원장님께서 네,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좋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애를 그러니까- 낳고 나서? 네, 왜냐하면 임산부들한테는 이제 안전성이 평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네. 임신 후에 뭐 철분제 복용을 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어서 좀 불편하시다, 어지럽고 숨차고 일반적인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런 치료도 같이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고압산소 치료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철분제부터 시작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정말 임신을 하고 계신 분 또는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요한 영양소 엽산과 철분제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한 임신,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닥터지안TV의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